수지 21살에 현금으로 산 삼성동 꼬마 빌딩이 9년 만에 43억이 올랐다. 근데 10년 동안 부동산이 2배 차익을 거두지 못했다? 이 부분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손예진 244억에 산 건물 텅 비었다. 대출이자 5천만 원. 다음 기사예요. 꼬마 빌딩이 다시 뜬다고 이 동네 위주로 사면 돈을 만질 수 있다는데 라고 해서 지난달 말일에 나온 기사고요.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왔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금리 오르면서 얼었던 시장, 핵심지 위주로 부활 신호. 지난해 거래 2061건, 전년보다 45% 늘어나 빌딩 가격도 1년 만에 반등. 맞는 것 같아요. 딱 이 기사 그대로 전년 대비 저희가 한 50% 정도 거래량이 늘어났고, 그리고 당연히 강남구를 선호하고 있고, 또 아까 이외에 말씀드린 성수나 용리단 이런 부분도 꽤 많이 선호 지역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이제 현재는 옛날에 재테크 1순위였던 꼬마 빌딩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현재 압구정, 반포 등에서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100억 내외에 되면서 조금은 그 종합부동산이나 각종 세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혹은 다주택자의 규제가 지금 엄청 심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매입을 하시고 나머지 여유 자금을 가지고 이제는 꼬마 빌딩으로 놓으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토호자 때문에 강남에서 혹은 송파에서 익시트를 하신 분이 되게 많아요. 아파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엘리트 주변에 33평 갖고 있었다. 그래서 25억, 26억에 이번에 혹은 30억에 파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꼬마 빌딩을 좀 보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금으로 저 이거 언제 잔금이에요? 이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꼬마 빌딩이 어디 있나요? 라고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분도 꽤 많고요. 꽤 많다는 부분이 예전에는 사실 아파트 한 채를 팔아서 꼬마 빌딩을 매수한다라는 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 금액대랑 또 이렇게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 지표가 저희는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많이 여기서 나오셔서 꼬마 빌딩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구나 라는 부분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2021년도에 열풍 대단했죠. 그때는 저희가 정말 하루하루가 계약으로 꽉 차 있었던 그런 데 있는데 다시 그런 시절이 올까 싶네요. 그때 대출 금리가 2%다 보니까 임대 수익률이 조금 낮아도 사시고 또 사셔서 가격을 올리셔서 또 파셔도 또 사고, 그래서 손바뀜이 정말 많은 진짜 불장이었죠. 정말 꼬마 빌딩의 장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세금적인 혜택이 제일 많죠. 사실 양도소득세도 중과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80억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부동산세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규제도 아파트보다 훨씬 더 러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꼬마 빌딩은 내가 건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 라는 부분만 있으시면 제가 볼 땐 최고의 투자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랬는데 작년에 21년도에 그랬고 22년도 하반기는 대출금리가 올라가면서 건물 임대료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거기서 이제 거래량이 폭삭 주저앉았죠. 구입하려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도 그 당시 거래가 너무 없었고, 너무가 아니라 아예 없었죠. 그래서 저희도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2023년, 2024년은 그때랑 좀 다르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이 어떻게 말하면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현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완전 회복했느냐 이런 걸 봤을 때 글쎄요, 완전 회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한다, 이 말에 저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완만하게 회복할 걸로 보이고 금리도 계속 내려가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꼬마 빌딩에 투자를 못 하신 분들도 올해는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권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거래가 많이 되는 건 아파트랑 거의 비슷하죠. 강남, 용산, 서초, 종로, 중구. 종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거래가 조금 더 많은 거고요. 송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서 주거가 많지 업무를 보는 시설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파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꼬마 빌딩에서는 선호 대상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상위 6개구 여기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 분석 같은 경우도 조금 오래 보셔야 돼요. 이제 지역에 호재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하철이 뚫린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라
사실 천천히 보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뭐 샀고 팔고 사고 팔고 이럴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실 때 꼼꼼히 검색을 하시고 꼼꼼히 정보를 모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최종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임대 수익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사실 매입을 하실 때 임대 수익률을 크게 따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워낙 낮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금리가 뭐 피크를 찍었다 내려왔다고 하지만 어쨌든 수익률을 다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3% 임대 수익이 나온다라고 하시면은 그나마 좀 안정적인 구성 임대차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리모델링이나 뭐 신축이나 이런 걸 하시는데요. 이 부분도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고 또 공사 비용이 증가되다 보니까 저희도 추천을 뭐 전폭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축할 거를 뭐 리모델링 하시거나 뭐 리모델링 하실 거를 터치업만 하신다든지 그렇게 조금 여러 가지 길을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 비용도 문제고요. 그다음 공사 비용을 투자한 그 비용에 대해서 과연 엑시트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가 고려되면서 저희가 무조건 옛날처럼 뭐 신축하세요, 리모델링 하세요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꼼꼼하게 건물을 살펴보고 임대차 구성도 살펴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실 때 어떠한 방향성을 제안을 드리니까 그 부분도 뭐 거래하시는 중개사분들이 있다면 어떠한 기준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데서 한번 오히려 되짚어서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개사마다 신축을 선호하거나 뭐 리모델링 선호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르긴데 거기에는 각자만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하실 때 이 중개사인의 입장, 저 중개사인의 입장, 혹은 또 제3자에 대한 중개사의 입장,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히 정보를 모으셔서 공통적인 부분을 조금 파악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시장 깨지지 않는 강남 불패. 3월 18일 기사고요. 제가 여기서 뭐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뭐 강남 불패라는 단어가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좋은 단어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지만 이게 현재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봤을 때는 사실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강남 불패에 대해서 부동산 주거도 마찬가지고요. 상업용인 꼬마 빌딩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꼬마 빌딩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성동구에 있는 성수나 용산구에 있는 용산, 뭐 이태원 한남동 뭐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또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도 뭐 비슷하죠. 그쪽 동네 아파트 가격도 뭐 사실 강남만큼 집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 시장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따로 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같이 간다,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건물 투자는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투자가 확실하죠. 확실하다는 부분이 현물이잖아요. 주식처럼 뭐 보이지 않는, 혹시 코인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현물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레버러지 효과가 큽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대출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이 세고요. 지역적인 규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소득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한이 많은데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신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70%, 또 뭐 의사나 또 이러신 병원 쪽에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90%까지도 대출이 나오고요. 하다 보니까 레버러지 효과가 엄청 커요. 이거를 잘만 이용한다면 10억으로도 100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레버러지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인을 활용한 투자 가치인데요. 아파트는 법인으로 취득할 당시에 취득세가 뭐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건물을 사실 때는 개인으로도 사실 수 있지만 법인으로 사시는 게 거의 대부분이시고, 법인으로 인용한 투자가 가능하고 오히려 절세가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세 변동이 크죠. 엎치락 하루하루가 다르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도 우상향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주식하시고 코인 하시는 분들이 나 샀어, 묻어놨어 이러고 안 보시는 분 없잖아요. 항상 일희일비하면서 그걸 지켜보시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도 엄청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십억, 몇백억을 한 번에 투자를 하는 건데 변동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나마 조금은 다르다. 뭐 매일같이 저희의 부동산 지가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변동성은 당연히 있죠. 제가 말씀드린 여기 변동성은 조금
금액적인 부분 그런 변동성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 상업용 부동산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건물의 임대료는 어쨌든 인플레이션, 사회적인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효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의 단위가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투자했었던 원금보다도 훨씬 2배, 3배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짜리 건물을 80% 대출받고 20억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이 건물을 만약에 120억에 팔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20%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 20억인데 그게 2, 3년 있다가 다시 40억이 되면 저는 수익률이 10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효과를 충분히 이용을 하시면 빠르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요. 엄청 큰 수익을 보다 빠르게 아파트보단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데 사람별로 다르겠지만 강제적인 장투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것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클릭 한 번으로 사고 팔고가 가능하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빠른 거래가 가능하지만 빌딩 같은 경우에는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뭐 하루아침에 내가 오늘 내놓는다고 내일 판매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코인이나 주식처럼 빠르게 환매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오랜 기간을 봐야 하고 또 세금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보유 기간을 가져가야 하고 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장투가 가능한 점, 이 부분이 제 입장에선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장점만 있느냐? 단점도 물론 존재하겠죠. 아파트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월세 아니면 전세 모두가 다 뭐 금액적인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다 공실이란 리스크보다 해지를 할 수 있는데요. 빌딩 같은 경우에는 필수제가 아니다 보니까 공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뭐 손예진 님이나 갖고 있는 건물의 공실률, 뭐 강남 이면 도로의 공실률 이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로 인해서 내가 대출 이자가 감당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랑 이런 주택용과 달리 건물 유지 보수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추가적인 운용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엘리베이터 노후로 인한 엘리베이터 교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건물 외벽에 균열이 가서 그걸 보수해 주셔야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아파트보다는 관리 부담이 크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 문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시잖아요. 어떤 아파트에 어떤 동에 로얄동, 로얄층 이건 누구나 선호하는 거고 누구나 좋아하는 걸 누구나 알아요. 그렇다고 반대로 말하면 그 아파트 같은 동에 저층이 나쁜 거냐? 라고 봤을 때 물론 로얄층보단 안 좋겠죠. 하지만 이것도 이 자체만으로 가치가 인정을 받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빌딩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모든 형태와 땅의 크기, 높이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조사나 입지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무엇보다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단점들을 모두 해치할 수 있는 게 이 철저한 조사와 입지 분석을 하신다면 앞에 말씀드린 단점은 사실 뭐 무의미한 거죠. 사실 이게 다니까요. 그래서 꼭 매입을 하실 때는 또 한 번 보시고 또 한 번 보시고 또 한 번 보시고 공부를 해두신 상태에서 금매가 나온다든지 좋은 중개인으로부터 좋은 가격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는 바로 잡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단 아까 말씀드린 입지 분석이나 철저한 시장 조사를 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지금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건 저는 경기인 것 같아요. 실물 경기가 저희가 사실 피부로 와닿기에 너무 안 좋거든요. 오시는 분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도 좋지 않음을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변화에 크게 영향이 없을 만한 곳을 추천을 드리고 그런 곳은 최상급지라고 생각을 해요. 최상급지의 아파트가 가장 먼저 올라가듯이 반대로 빌딩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다는 말보단 리스크 방어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좋은 입지에 좋은 컨디션으로 구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단순히 가격이 원래 이면도로에 있었던 게 100억인데 70억에 나왔어. 70억 싸다. 이렇게 매입을 하시기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접근하시기보다는 무조건 입지 분석을 하시고요. 나중에 내가 여기서 과연 황금성을 봤을 때 가능할 거냐라는 부분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가격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가격은 후순위. 첫 번째가 입지다. 입지를 먼저 보시고 무조건 가격을 보셔라. 뭐 사실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입지가 이거죠. 근데 그래도 지금은 더 그걸 봐야 할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꼬마 빌딩을 보시거나 올해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입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첫 영상이어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얘기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봤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이런 기사나 아니면 또 실질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뭐 거래하면서 이루어지는 뒷이야기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영상 자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크부동산 중개법인 부사장 윌란이었습니다.